우리가 우리 아이를 보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보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연령대의 아이라고 하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발달 수준에 있어야 하지?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행동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우리 모터 스킬 이런 부분도 근육 운동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러면 그런 걸 너무 그러면 그걸 알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그걸 강요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부분을 이제 질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제 생활 연령이라는 게 있고 지적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활 연령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런 일반적인 전형적인 이런 발달 단계에서 해당되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단계들을 우리가 생활 연령에 맞는 행동 언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지적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럼 우리 아이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그런 지적 수준, 지적 능력에 맞는 그러한 연령은 몇 세고 그럼 이 연령에 맞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나와야 하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적 연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랑 이제 훈련을 하고 교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두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생활 연령만 보셔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지적 연령만 보셔도 안 되죠. 두 가지를 보신 다음에 생활 연령,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발달 단계, 뭐 출생 6개월에서 6개월까지, 7에서 12개월까지, 뭐 1년에서 2년까지 이거는 많이 아니고요. 출생 후 년수, 개월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뭐 만 2세라고 했을 때 만 3세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전문가에게나 가셔도 마찬가지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생활 연령을 보시기는 하셔야 되지만 생활 연령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그럼 지금 이 단계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 생활 연령을 보셨을 때 우리 아이가 만 3세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언어들은 어느 수준 정도가 있을까? 6개월부터 3년에서 6년까지.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7개월부터 3에서 6년까지의 그 의사소통적인 생활 연령에 해당되는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요. 지금 잘 하고 있는 행동들, 잘 나왔던 행동들은 계속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강화를 띄엄띄엄 주셔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화에 대한 이제 강의를 우리 온라인 그 8회기 그 강의를 진행할 때 강화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행동이 유지되는 행동에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전에는 이 행동을 내가 얻어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강화를 쓰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그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잘했는데 갑자기 안 한, 뭔가 말을 갑자기 안 해. 자, 뭔가 이런 행동 보였는데 갑자기 안 해. 유지되어져, 아무리 그 행동이, 언어적인 의사소통, 만약에 엄마 했어요. 엄마 됐던 행동, 유지되었던 행동들이 이전에는 그 행동을 우리가 이끌어내기까지 엄청난 강화를 써서 그 행동을 이끌어냈는데 이 행동이 내가 별로 이 아이에게 강화를 주지 않아도 유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강화를 없애버리죠. 강화되었던 행동에서 강화가 빠져버리면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냐면 강화되었던 행동 또한 소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수용 언어라는 게 있고 표현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선생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 이제 자폐성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전에는 한 7, 8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수용 언어는 되는데 뭔가 표현 언어가 더 어려울 거야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7, 8년 전부터 이제 나와지는 연구의 그러한 결과가 어떤 게 나왔냐면 오히려 우리 자폐성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표현 언어보다 수용 언어에 좀 더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의사소통 모드에는 언어라는 게 있고 제스처라는 게 있고 뭐 신체적 언어, 바디 랭귀지가 있고 이제 AAC라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팩스라든지 뭐 아이패드 뭐 디바이스라든지 그림으로 뭔가 이렇게 포인팅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AAC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 AAC 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제 가장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방법이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언어를 좀 했으면 좋겠어. 뭔가 이렇게 발화를 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표현을 해서 말로 표현을 해서
좀 일상생활 하는데 아이들이 뭔가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자연스럽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이들을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걸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물론 우리는 아이가 발화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의 나중 목표는 그냥 아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행동적인 거 말고 말 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아까 뭐 0세 출생부터 6개월까지 7개월부터 10개월 이런 걸 보시면 언어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화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한 아이들일 수 모든 것 말보다 내가 뭔가 말로 따다따다따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쉬운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아 행동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구나. 그쵸?